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김영민,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하고 앞서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진짜 폭락의 이유 지금 아직 모릅니다. 네. 하나 이제 제껴가고 있는 건데 간밤에는 경기 침체 둔화. 요건 아닐 것 같아. 일단 한번 예선 탈락. 남은 게 NK 트레이드, 이란 공격 정도가 네. 남아 있습니다. 뭐 확인할 때까지 가봐야죠. 자, 차근차근 저희가 이슈도 정리하고 종목도 함께 일발장전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종목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이슈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일발 종목 영민 매니저 어떤 네. 종목 준비했습니까?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이제 신용 물량을 받아간 대표적인 못 업종, 됐어요. 예. 네,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종목 숫자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상반기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상업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변모한다라는 흑자 기업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좀 변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반영되는 올해가 이제 원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오늘도 여러 이제 시장 하락의 악재성 이유들을 짚어주셨다시피 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사실은 원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심하게 미끄러지고 네. 가장 심하게 얻어맞는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도 가장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10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좀 달라졌다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됐던 종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네.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펩트론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향후에 미 행정부 뭐 누가 되더라도 비만 치료제 이제 약값 또 인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쟁 기업들이 속속들이 이제 또 좋은 임상의 결과들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시장에 이제 참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 예. 경쟁자가 늘어나면 거의 이제 독과점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일라이릴리 당연히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이제 압박을 또 조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 또 수익성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도 주가 조정이 이제 제법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됐었는데 네. 오늘은 두 기업이 다 제법 좀 강하게 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해서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한 4% 가까이 이제 급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면서 안정이 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비만 치료제를 또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가장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고요. 펩트론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대장주고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약물 이제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 네.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일주일 이제 단위로 피하지방 이제 주사를 이제 맞는 거거든요. 네. 주로 이제 복부에 이제 주사를 찔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복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펩트론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이 GLP-1 유사체의 반감기를 현저하게 좀 늘려서 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주사를 이제 내가 내 몸에 찔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복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늘려보자. 한 달에 한 번쯤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네. 내가 이제 체중이 좀 감량된다라고만 하면 1년에 12번 정도 맞는 거니까 충분히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1개월 이제 제형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펩트론이 빅파마와 기술 이전 체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뭐 6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펩트론이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이제 급등세를 이제 연출을 좀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런 제형과 관련된 뭐 피하지방 주사 제형 네. 변경 기술 그동안에 이제 뭐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지방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를 늘려서 또 약물 이제 지속 시간을 이제 늘리는 기술 네. 그리고 이제 주사가 아니라 또 경구용으로 또 제형을 바꾸는 기술 이런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임상 분석 기관 IQVIA가 추정컨대 2028년이 되면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무려
180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요 뉴스를 주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제 요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국민의 한 6% 정도 되는 인구가 GLP-1 유사체를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대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저는 이게 또 중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걱정될 정도로 아니 전체 인구의 6%가 이걸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GLP-1 유사체를 이제 복용했다는 것 자체 그만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이 이 정도면 앞으로 이제 또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체중 감량에 대한 이제 또 수요가 미국 못지않게 이제 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중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우후죽순 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소를 짓고 있는 기업은 결국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빅파마들하고 이 SC 제형 변경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펩트론 역시도 전 세계 많은 이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쪽에 약물 지속 시간을 늘리는 이 플랫폼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상업화에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서면 로얄티를 이제 지급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뭐 펩트론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0%가 넘게 맞아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거의 9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최근에 이제 딱 이틀 전에 17% 급락할 때 저점이 46,000원이었거든요. 그날 뭐 진짜 마이너스 28%까지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하한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어저께는 또 장중에 거의 17%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세는 이제 하단을 좀 잡아주는 흐름 6만 원을 근처로는 단기 저점이 이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6만 1,2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은 오늘 만약에 이제 어제 또 급반등을 좀 했으니까 장중 눌림목이 이제 조금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잘하면 6만 원 아래 가격을 충분히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 봤고요. 기본기 님이 오늘과 내일 노보노디스크 일라의 실적 발표 있다고 아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비만 쪽도 한번 들썩일 것 같습니다. GLP-1이라는 원래 이제 물질이 있고 그거의 유사체를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다, 포만감 있다는 이제 요걸 가지고 각각 활용을 하는 약물 지속형 이걸 맞으면 뭐 일주일이 아니라 쭉 더 오래 가게 되는 바로 그 GLP-1 유사체의 약물 효과를 늘리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자, 펩트론을 봤고요. 자,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E 8단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마 시장 반응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12단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8단은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죠, 준호 매니저? 네, 일단 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제 HBM 8단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3세대 HBM 관련해서 공급 얘기가 뭐 계속 나왔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영향을 좀 받을지는 조금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물론 뭐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생산 지연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와주면서 어제 한 3%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나 이런 그 공급 얘기가 계속 나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피로도도 좀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또 이제 HBM 관련된 3E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지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약에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AI 어떤 거품론과 회의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슈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살짝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다시 한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만한 어떤 핵심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HBM3E 8단에서 퀄테스트가 통과됐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콘콜에서를 보셨다면 삼성전자 수준에서 네. 뭐 3분기 양산 요 코멘트는 거의 이제 8단은 통과한 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 12단까지 해줘야 반응을 할지 8단 정도에서도 오늘 좀 반응을 할지 준호 매니저는 일단 중립으로 네. 갔고 뭐 영민 매니저는 어때요? 이미 너무 많은 카더라로 인해서 뭐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피로도가 높은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가 HBM 쪽에 이제 기술 격차가 하이닉스랑 더 벌어지느냐, 네. 아니면 이제 추격을 하느냐. 그 이제 상징적인 이벤트가 HBM3E 8단이 아니라 이제 12단 퀄 네. 통과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블랙엘에는 또 12단까지 이제 그 이상, 장착이 좀 네.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2단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이제 HBM 이제 5세대 그리고 이제 6세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8단 그다음에 최근에 또 HBM3 또 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건 뭐, 있었잖아요. 네, 나왔죠. 그건 이제 네. 아무래도 네.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반도체 쪽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엘 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 논란이 좀 네. 많은데 블랙엘 시리즈가 이제 B200, B100 그다음에 B200 두 개를 같이 이제 결합한 GB200. 네. 사실상 이제 GB200을 교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설계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진짜 3개월 정도 생산이 지연된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매출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호퍼 반도체 뭐 HB200이라든지 B200 기존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HBM 쪽도 이미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고 네. 어차피 HBM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문자가 선주문한 방식에 의해서 그 선주문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케줄링이 돼서 설비 투자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생산량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블랙웰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 자체가 저는 뭐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에도 그렇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전체 AI 뭐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에 대한 네. 뭔가 이제 과잉 투자 얘기들이 나오고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은 어저께 이제 미국 행정부가 SK 하이닉스 인디애나주 이제 HBM 공장 짓는 데다가 직접 보조금 6,200억, 대출 한 6천억 정도 지원해주고 재무부에서는 세액 공제 25% 해준다.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다 묻혔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용인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에 최대 360조까지 투자를 하는데 네. 요거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긴다. 뭐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해 주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한다. 않겠는가.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3대장 한미 반도체까지 넣어서 한번 엇갈림 보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3E 8단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재료 하나가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이쪽에서는 엔비디아의 결함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 연기는 됐지만 오케이 인정. 이제 이 두 재료를 한번 붙어볼 때 과연 오늘 엇갈림이 있을지 아니면 모두가 다 날아갈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함께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장시작과 함께 반도체 대장주들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리뷰로 들어가 볼 텐데 야 방산주들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와중에 빠른 반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반등. 준호 매니저가 가장 사랑하는 네. 방산주 올라운드 플레이어 육각형 인간, 육각형 네. 주식 현대로템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로템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할 수 이번 없었어요. 주 월요일에 어떤 이제 시장이 13.7%가 장중에 네. 급락하니까 당연히 현대로템도 장중에 한 15.55% 하락에 나와줬고 월요일 날 오히려 마이너스 7%까지 땡겼다라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아주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시장 급락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어제 이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어제는 약간 이제 약보합권에서 또 보합권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현대 로템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방향은 네,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월요일에 어떤 시장의 어떤 쇼크 이후에도 가장 발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또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현대 로템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에서 너무나 견조하잖아요. 그래서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철 사업, 또 전철 사업에서도 고속철도를 지금 처음으로 창사 이래 우즈베키스탄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집트에도 전철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루마니아 추가 K2 전차 수주까지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방산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떤 이제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에서 여전히 탑픽은 현대로템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은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이고요.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재료가 돌아 방산을 또 한번 후끈 달아오르게 할 수가 있고 철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남부 경협, 뭐 전차, 폴란드 수출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도 외우고 있는 바로 그 현대로템을 봤습니다. 영미 매니저 리뷰로는 DI 볼까요? 네. DI 말씀을 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뭐 제가 어제 생각했을 때는 나왔던 거죠? 어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반등이 네.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네. 일단 대형주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못못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어저께 이제 또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물 매수 하루 만에 어제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전망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은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까지 한번 지켜보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제 추세적인 이제 매수 흐름 혹은 매도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가 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결국은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상승폭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DI 어저께 뭐 12%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장중에 이제 연출이 좀 됐고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어제 약간 이제 갭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뭐 장중에 12% 정도 이제 상승했던 걸 감안하면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도 한 8.5% 정도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 뭐 DI는 아직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후공정의 이제 테스트 기업들 테크밍이라든지 YC, DI 중에 어제 이제 DI가 가장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내용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뭐 DI는 일단 15,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계속 이제 매수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뭐 17,000원 말씀드렸는데 사실 네. 17,000원도 그야말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저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논란이 이제 하나씩 좀 불식될 거라고 보고 네. 어찌 보면 블랙웰의 이제 생산 지연 루머가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시간 벌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차세대 이제 제품 교체 주기가 엔비디아는 지금 1년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블랙웰 이후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 때는 또 루닌이 이제 출시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세대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HBM도 HBM3 지금 8단이 주력이고 이제 하반기 때는 12단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고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아마 이것도 8단과 12단 매출이 아마 역전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HBM4를 양산해야 돼요. 내년 하반기 때는. 네.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HBM 수요가 줄진 않거든요. 지금 블랙웰이 당장 만약에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호퍼 H200이라든지 H200의 판매량이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M은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 벌기가 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저는 그런 식으로 된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HBM의 이제 대표적인 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17,000원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DI 웨이퍼 테스트 업체입니다. 지금 영민 매니저는 HBM에 대한 최근에 막 반도체 AI 거품론도 있지만 3E, 8단, 12단, HBM4 계속해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소부장들, 기술력 있는 것들은 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DI 살펴봤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들을 2차 전지 쪽이 네.
대주전자재료. 맞습니다. 예, 실리콘응급제. 사실 이제 코스닥 상승 중에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무리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이제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3개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먼저 매를 맞은 2차 전지 섹터와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거나 또는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그래도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좀 경신해 봤던 대주전자 재료가 2차 전지 섹터에서 탄력도 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장중에 한 8%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또 2종, 또 이제 테슬라나 또 그리고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만 좀 들어가다가 이제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가 9종, 국내 뭐 기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응급제가 1분기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2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만 조금 확실히 살아난다면 대주전자 재료는 제일 먼저 상승 탄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청라지구였었죠.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뭐 전기차 포비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벤츠 쪽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제 벤츠가 다시 중국 배터리 업체에 청구권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2차 전지에 어떻게 될 줄은 지금 모르는 거죠. 이게 오히려 반사 효과가 K 배터리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충분히 반사 이게 가뜩이나 지금 네.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네. 상태에서 특히 실리콘 응급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으로 다 넘어오고 있고 예. 특히 테슬라도 국내 기업, 대한민국 기업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대주전자 재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탈중국화 현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드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전기차 캐즘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네, 2차 전지 우리 지금부터라도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를 봤고요. 이 기업도 한 번 더 보죠. 파마 리서치. 네. 2주 안에 파마 리서치까지 가보고 갈게요. 네. 아까 이제 방산주의 대장은 네. 이제 현대로템, 네. 스킨 부스터의 대장은 뭐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이렇게 이제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 차트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물론 뭐 급락을 했어요. 네. 월요일 날 사실 살아남은 종목이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네. 파마 리서치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장중에 15% 급락이 나왔었고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9% 하락. 근데 어저께 하루 만에 그냥 하락했던 거 다 돌려놨어요. 네. 추세를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폭락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15만은 이제 저항에 걸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일 때는 이렇게 좀 행보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고맙다 싶은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결국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떠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어제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화장품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이 네. 좀 들어오잖아요. 방산업종 이제 반등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조선업종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제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네. 훨씬 더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어제 이제 여실히 저는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뭐 파마 리서치는 실적과 성장성을 이제 겸비한 기업으로 뭐 주가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도 저는 뭐 파마 리서치 매수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15만 원 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상승 트렌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어떤 종목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 화요일에 어제 양상이 그 큰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그거를 아예 제낀 종목이나 딱 그만큼 회복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딱 들어와요. 가령 알테오젠도 음봉 정도로 세워줬고 파마리서치는 월요일 음봉을 제낀 거였었고 조선업종도 거의 음봉들을 거의 다 네. 메우는 모습이었었고 아 이런 거를 보면 누가 회복력이 빠른지를 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보시면은 월요일 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우리 주노 매니저 포트 중에서 이 종목은 월요일 날 희생 당했지만 네. 그래도 한번 밀고 싶다. 예. 월요일 날 희생으로 또 좋았던 점은 그동안에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해가지고 네.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라는 게 좀 좋았는데 그 중에서 원전입니다. 원전이 원전. 체코발 이제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예. 대부분 반납하고 추가 하락이 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크고 예. 또 9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코에 다시 재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이제 추가 2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원전은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큰 어떤 이제 재파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이제 지나친 세론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네. 시장 여파로 추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전 산업이 이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1조 이제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에도 한국전력이 MOU를 체결한 상태다 보니까 그 사업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와 또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원전 수주와 또 인니의 또 이제 송전망 구축 사업에 대한 가장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뭐 유럽이나 중동 국가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 섹터 지금부터라도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원전 섹터를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 어떤 좀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같은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일 네.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과도 좀 상관계수가 조금 낮은 원전 섹터가 또 이제 9월달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산업도 보니까 음봉을 네. 메우고 더 위로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월요일 날의 어떤 시장 하락을 네. 바로 만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하락도 좀 지나쳤다라고 시장에서 바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네. 한전 산업 특히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한번 다시 이제 네. 다시가 방문해서 매조지를 맞습니다. 이제 하고 오죠. 내년 3월이 본계약이니까 그때 추가 2기까지 네, 얘기 맞아요. 나올 때 한번 또 테마도 남아 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영미 매니저 네. 월요일에 이 폭락장 속에 희생은 됐다. 네. 그러나 얘는 버릴 수가 없다. 제 포트 안에서 이제 아까 제가 DI 어제 말씀드렸던 거 네, 리뷰해드렸잖아요. 위치가 똑같은 애 또 K스택이라는 종목, K스택, 뭐 예. HBM 또 같은 이제 부류의 그래서, 종목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 CMP 이제 장비 연마하고 이제 깎고 닦고 네. 이런 거 하는 이제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올해 상반기 내내 정말 열심히 이제 꾸역꾸역 HBM에 대한 이제 수요로 상승했던 걸 네.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연초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네. 올해 K시텍이 1월 달에 주가가 32,000원, 33,000원 그랬는데요. 어제 종가가 34,750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지금 상반기 내내 HBM 수혜로 올랐던 많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HBM에 대한 프리미엄을 네.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다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K시텍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고요. 하반기 때 이제 수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논란들이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 당장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를 해서 매수 관점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가격까지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았는가. 네. 오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엔비디아하고 TSMC가 가장 좀 강하게 반등했다는 건 결국 이 AI 반도체 생태계, 특히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DI도 그렇지만 K시텍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 포트 안에서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K시텍을 한번 저는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시텍 이렇게까지 봤고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의 HBM3 8단 통과됐다는 걸 보니까 세이브 데이터님은 외인형들이 3일 동안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다 삼성전자에 거의 진짜 70% 80% 팔았죠. 외인형들도 이 뉴스 몰랐나 보네요 하는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게 알고 파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화급히 받는 건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앞서 이 대폭락정 속에 우리 신용 물량들 정말 많이 털렸잖아요. 뺏겼잖아요. 이걸 이제 야금야금 외국인들이 받아갔는데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네. 크게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바이오 쪽 받아갔고 화장품 쪽 받아갔고 이제 반도체 받아갔는데 보니까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또 거기에 펩트론도 좀 있었었고 이 화장품을 그러니까 실리콘 툴을 또 VT를 많이 받아갔고 이제 소부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와서 HP, SP도 이제 받아갔었는데 네. 결국 이게 반도체, 화장품 또 바이오에 대한 신뢰는 여전한 건가? 네. 그렇다면 우리도 뒤따라가 볼까?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도 뭐 여전하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또 이제 수출 지표가 이제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매수가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영원한 모멘텀과 테마는 또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2도 사실 화장품 세트에서 VT와 함께 가장 대장주인데 최근에 아마존도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서 그때 진짜 실리콘2가 한번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아마존의 국내 시장 진출이 실리콘2에겐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그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또 이 중간에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2가 앞으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장품 섹터 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어떤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력과 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AI 거품론과 회의론이 좀 지나친 해석이다. 왜냐면은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투자는 이제 시작된 거고 또 결국 오히려 그 투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결국 AI 시대에서 뒤처지면은 오히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해석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뭐 엔비디아나 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생산형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고 최근에 이제 AI 이제 거품론으로 인해서 AI 반도체의 약간의 차이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바이오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바이오가 특히나 뭐 FDA 승인 기대감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남아 있는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이동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섹터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폭락 이후에도 요거는 또 네, 3대장은 간다.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이제 우리가 종목으로 좀 좁히면은요. 알테오젠 있고요. 또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실리콘2가 실리콘2 있고 화장품. 이오테크닉스를 정말 많이 다 뺏어 갔더라고요. 네. 아예 우리도 이 세 개를 그냥 추적하면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 요거는 그대로 네. 따라가는 거죠. 그 외국인 따라잡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요거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예.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제 그제까지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의외로 어제 코스피는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요걸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요걸 딱 찍어서 이제 매수하는 수급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패시브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온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워낙 더 많이 빠졌고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신용과 관련된 이제 물량들 그런 반대매매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패시브 자금이 이제 강하게 좀 유입이 좀 됐다. 지금 종목들 보시면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코스닥의 시총 가장 큰 기업이에요. 반도체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 두 기업 다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시총 가장 큰 기업이에요. 화장품 실리콘2 역시나 각종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화장품 업종 중에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대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도 당연히 이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이제 흐름은 그랬다. 종목별로 얘가 아주 좋아서 이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패시브 자금의 이제 성격이 좀 강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 이유가 이제 좀, 네, 좀 중요하다고 오히려, 보는데 내일 이후에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업종은 저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화장품, 탑픽 업종으로 저는 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선하고 방산까지 집어넣으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요 5개 정도 업종을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축을 좀 해놓으신다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률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막 알테오젠 오늘 또 막 따라가고 실리콘트 막 따라가고 이오테크닉스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내일 옵션 만기까지 한번 보자.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ETF 자금들 있잖아요. 시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가령 코스닥이 오른 만큼만 오르는 거를 원하면 이러면 땡큐인 이제 그런 자금들은 큰 손들, 큰 대장들을 사야 이제 지수를 맞추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실리콘2 알테오젠 또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담았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외국인 따라잡으려는 분들도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 만기 이후에 큰 방향성도 한번 좀 더 이틀간 기다려 보시자.
조선도 포기하면 안 된다. 방산까지. 네. 그래서 5대장, 네. 5스타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IPO 전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일방 청약 경쟁률이 2241대 1을 기록했고 네.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네.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도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말 엔젤 네, 로보틱스. 저는 완전 보면 이제 잊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엔젤 로보틱스를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예. 공모가가 그때 너무 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어서요 2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거의 공모가까지 2만 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만 7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2만 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고점 대비 거의 반의 반토막이 됐고 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로봇 섹터가 시장에서 좀 큰 소외를 좀 받았기 때문에 좀 큰 조정, 가격적인 매력, 주가를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왔는데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간밤에 또 이제 오랜만에 큰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단독 뉴스긴 한데요. 현대차 이제 그룹에서 엑스볼 숄더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작업자들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로봇이고 가격은 한 수백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금 생산자의 어떤 그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도 또 이제 그 생산자 전용의 웨어러블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충분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왔던 엔젤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중에서 가장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의류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젤렉스 M20이 가장 주력 제품인데 뭐 뇌성마비, 뭐 척추 손상 아니면 뇌졸중 관련해서 신경 근육계의 질환으로 인해서 하지 부분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보행 훈련 로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또 LG전자가 또 2대 주주로 등극해 있어요. 그래서 6.41% 2대 주주로 등극해 있고 또 그리고 HD 현대 3호와 조선소의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다 보니까 네. 현대차 그룹 또 그리고 삼성 그룹 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다. 그리고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보선 다이맥스를 인수한 이후에 로봇 쪽에도 사활을 걸고 있고 그 성과가 올해 처음으로 웨어러블 로봇 생산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인 엔젤 로보틱스도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엔젤 로보틱스를 처음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네.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LG전자가 있었고 맞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우리는 가장 먼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 웨어러블 로봇이 오히려 지금 외면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시장에 관심이 가장 네. 높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뭐 일부 요양원에는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출시를 아직 하지가 않았어요. 입는 로봇.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하는 게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막 노조와의 어떤 계속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네. 현대차가 지금 뭐 생산을 서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생산자 전용의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생산자들의 어떤 이제 근무 피로도와 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대차 그룹 내의 모든 생산 라인 또 그리고 앞으로 뭐 글로벌 제조업의 많은 부분의 어떤 이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현대차가 진짜 새로운 먹거리로서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기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특히 또 웨어러블 로봇의 또 가장 대표격인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네. LG 쪽도 예전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 지분 투자하면서 결국 로봇 쪽에도 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 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정말 막강한 투자, 막대한 투자와 지금 네. 계속해서 개발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로봇은 언젠가는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좀 발생한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미 뭐 보유수 물량 같은 경우도 이미 대주주와 또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도 원래 1년이었는데 3년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소 좀 피해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공모가까지 가격도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현대차 수혜에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옆에 저 차트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 차트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오늘 꼽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보통 공모가는 안 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발상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또 이제 공모가가 뭐 강력한 지지 라인도 되는데 또 네. 강력한 저항 라인도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공모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는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ATD 현대 3호와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삼성물산과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했던 휴린 로봇, 또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또 이제 감속기,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한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이 제일 세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현대차 관련된 직접적인 로봇 관련된 수혜주가 없기 때문에 네. 같은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앞서서 HD 현대 3호, 또 현대차 그룹 차원의 계열사와 MOU를 체결한 엔젤 로보틱스가 그래도 대장이 될 어떤 조건은 현 시점에서 갖추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한번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22,500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공모가를 깨고 19,1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어느새 공모가 가격까지 네, 떨어진 이 종목이긴 하지만 간밤에 단독 보도로 현도차 그룹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입니다. 쪽에 좀 힘을 실는다고 하니까 반사 효과들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여러분, 펩트론이 아니라 펩트론, 네. 펩트론 약물 지속형 플랫폼 펩트론, 여기에 맞서는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오늘 일발장전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